여의도 펀드 매니저들이나 월스트리트의 기관 투자자들이 밤새 충혈된 눈으로 차트를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퇴근해서 와인 마시고 골프 치고 푹 잡니다. 나스닥이 1% 빠지든 연준 의장이 무슨 말을 하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에게는 감정이 없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수천만 원짜리 블룸버그 터미널과 알고리즘에 돈을 맡겨둡니다. 시장이 폭락하면 시스템이 알아서 저가 매수를 하고 시장이 과열되면 알아서 수익을 실현합니다. 그들은 이걸 기계적 대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습니까? 밤새 미국 뉴스 새로 고침하고 유튜브 찾아보면서 내일 오를까? 내릴까?를 고민합니다. 공포에 질려 바닥에서 팔고 환희에 차서 꼭지에서 삽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뇌동매매라고 하죠.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식으로 돈을 못 버는 건 머리가 나빠서도 아니고 시드머니가 적어서도 아닙니다. 바로 이 자동 사냥 시스템이 없기 때문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 경제에 거대한 충격이 올 거라는 경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환율 천천 새끼100원, 부동산 PF 부실, 금리 변동성, 이런 위기 상황에서 시스템이 없는 사람은 공포에 떨다가 자산을 헐값에 던지게 됩니다. 하지만 시스템을 갖춘 사람에게 2026년은 역사상 다시 없을 박앤세일 기간일 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개인 계좌에 기관들이 사용하는 논리를 그대로 이식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코딩 필요 없습니다. 하루 종일 차트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4대4대2 황금 비율대로 세팅만 해두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도 계좌는 알아서 위기를 방어하고 알아서 자산을 불릴 겁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약 파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되십니까? 좋습니다. 제 말을 믿지 마십시오. 대신 데이터를 믿으십시오. 오늘 공개할 시스템은 제가 지난 20년간의 시장 데이터를 돌려본 백테스팅 결과로 검증된 모델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2022년 금리 인상기, 이 모든 지옥 같은 하락장에서도 연평균 10% 이상의 수익을 방어해낸 미친 시스템입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의 문을 열겠습니다. 딴짓하지 마시고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의 10년이 걸린 문제입니다. 돈 버는 경제학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설계하기 전에 여러분이 가진 가장 위험한 착각 하나를 부수고 가겠습니다. 유튜브나 책에서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뭡니까? S&P 컴백 지수 추종 ETF 사서 10년, 20년 묵혀라. 그러면 무조건 우상향한다. 맞는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회복 기간입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당시 나스닥과 S&P 500 고점에 물린 사람이 원금을 회복하는 데 몇 년이 걸렸는지 아십니까? 무려 13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이 2026년에 은퇴해야 하는데, 혹은 결혼 자금이 필요한데 하필 그때 대폭락장에 와서 13년 동안 계좌가 마이너스라면 장기 투자는 승리한다는 말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아니요, 그건 재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지성 존버가 아니라 어떤 날씨에도 견디는 전천후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레이 달리오의 올웨더 포트폴리오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거는 미국인 기준이고 채권 비중이 너무 높아 수익률이 지루합니다. 그래서 제가 2026년 한국의 경제 상황, 특히 원화 가치 하락과 성장성을 모두 고려해 튜닝한 4대4대2 황금 비율을 공개합니다. 축구 포메이션 같죠? 맞습니다. 투자도 전쟁이고 스포츠입니다. 공격수, 수비수, 그리고 변수를 창출하는 조커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메모 준비하십시오. 지금부터 불러드립니다. 첫 번째, 공격수 40%입니다. 이 자금은 압도적인 성장을 담당합니다. 인플레이션을 뚫고 자산을 불려줄 엔진이죠. 여기에는 미국 테크와
AI 반도체가 들어가야 합니다. 구체적인 티커로는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QQ나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SOXX입니다. 세상이 망할 것 같아도 AI와 기술은 발전합니다. 이 40%가 여러분의 자산을 2배, 3배로 튀겨줄 겁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크죠. 그래서 100%가 아니라 딱 40%만 배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 수비수 40%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는 공격수만 11명 뽑아놓고 축구를 합니다. 그러니 폭락장이 오면 5대 0으로 개박살이 나는 겁니다. 수비수의 역할은 현금 흐름과 방어입니다. 주가가 떨어져도 내 통장에 꼬박꼬박 돈을 꽂아주는 녀석들이죠. 여기에는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하나는 배당 성장 ETF인 SCHD입니다. 주가가 빠져도 배당금은 나옵니다. 그 돈으로 폭락한 주식을 줍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미국 국채입니다. 티커로는 TLT 장기채나 IF 중기채가 되겠죠. 경제 위기가 오면 주식은 박살나지만 금리가 내려가면서 채권 가격은 폭등합니다. 주식의 손실을 채권이 메워주는 완벽한 에어백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조커 60%입니다. 이 누니 퍼센트가 바로 2026년 한국 경제 위기를 대비한 필살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한국의 가장 큰 리스크는 원화 가치 폭락입니다. 주식이 올라도 환율이 박살나면 내 돈의 가치는 똥값이 됩니다. 이걸 막기 위해 대체 자산을 편입해야 합니다. 바로 금과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 현금입니다. 티커로는 금 현물 ETF인 GLD나 IIU, 비트코인 현물 ETF인 IBIT가 있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화폐 가치가 쓰레기가 될수록 이 조커들은 미친 듯이 날아오릅니다. 남들이 나라 망했다고 울 때 이 20%를 가진 여러분은 웃게 될 겁니다. 정리해 봅시다. 공격수 미국 테크 40%, 수비수 배당과 채권 40%, 조커 금 비트 달러 리 60%. 이 비율은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완벽하게 보완합니다. 기술주가 떨어지면 채권이 오르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금이 오릅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와도 여러분의 계좌는 우상향합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서 당장 내 월급으로 뭘 어떻게 사라는 거야? 라고 묻고 싶으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월급 300만 원 직장인 기준, 어떤 계좌에서 어떤 종목을 얼마큼 사야 세금까지 완벽하게 아낄 수 있는지 떠먹여주는 배치도를 공개하겠습니다. 캡처 준비하십시오. 은행 PB들도 안 알려주는 영업 비밀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4대 2 비율, 이걸 단순히 돈 버는 공식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이 시스템은 냉혹한 자본주의 먹이사슬에서 피식자가 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기제입니다. 여기에는 세상이 돌아가는 세 가지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진실, 기술은 독점하는 자의 것이다. 과거에는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노동의 가치가 귀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AI와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 거대 기업들은 기술을 독점하고 그 기술로 생산된 부를 싹쓸이합니다. 우리가 포트폴리오의 40%를 미국 테크에 배정하는 이유는 주식이 오를 거라는 기대 때문만이 아닙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노동자는 가난해지고 기술을 소유한 자본가는 더 부유해집니다. 이 흐름은 거스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흐름에 올라타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저 대체 가능한 부품으로 전락할 뿐입니다. 두 번째 진실, 화폐는 녹아내리는 얼음이다. 정부는 위기가 올 때마다 무엇을 합니까? 돈을 찍어냅니다. 여러분이 은행 예금에만 돈을 넣어두는 건 정부가 여러분의 구매력을 갉아먹도록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금 흐름이 나오는 자산, 즉 배당주와 채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들은 화폐 가치가 떨어질 때 그 충격을 흡수하고 오히려 더 많은 현금을
뿜어내며 여러분의 구매력을 지켜줍니다. 이건 투자가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세 번째 진실. 시스템은 언제든 붕괴할 수 있다. 우리는 달러와 원화 같은 종이돈을 믿고 살지만 역사를 보면 모든 종이 화폐는 결국 가치를 잃었습니다. 국가 간의 패권 전쟁, 금융위기,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한낱 개인은 무력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자산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바로 금이고 비트코인입니다. 이 20%의 조커는 나는 이 시스템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는 보험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진짜 돈을 찾게 됩니다. 그때 이 조커가 여러분을 구원할 방주가 될 것입니다. 결국 이 4대2 시스템은 단순히 수익률을 쫓는 게 아닙니다. 기술 독점, 화폐 타락, 시스템 붕괴, 이 세 가지 거대한 파도 속에서 휩쓸려 내려가지 않고 부의 중심에 서 있기 위한 유일한 생존 전략인 겁니다. 위기 대응의 철학, 대중과 반대로 걷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자, 시스템의 본질을 알았다면 이제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여기서 부자와 빈자의 운명이 갈립니다. 1416년 대부분의 대중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뉴스만 보고 공포에 질려 자산을 헐값에 팔아치웁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해 보이는 현금을 쥐고 벌벌 떱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가 개미를 털어먹는 방식입니다. 공포를 조장해서 싼 값에 자산을 뺏어가는 거죠. 하지만 시스템을 가진 여러분은 다릅니다. 주식이 폭락하면 반대로 안전자산인 채권이나 달러의 가치는 폭등해 있을 겁니다. 이때 여러분은 감정을 배제하고 리밸런싱을 합니다. 비싸진 달러와 채권을 팔아서 남들이 헐값에 던진 주식과 기술을 줍는 겁니다. 이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수익을 내는 게 아닙니다. 공포에 질린 대중의 부가 시스템을 갖춘 소수에게로 이동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잔혹한 진리입니다. 위기는 언제나 부의 대이동, 기회였습니다. IMF 때, 금융위기 때 누군가는 망했지만 누군가는 재벌이 되었습니다. 그 차이는 지능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사이클을 이해하고 대중과 반대로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다면 2026년 위기는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려질 겁니다. 남들이 비명을 지를 때 조용히 그들의 자산을 헐값에 인수할 수 있는 포식자의 위치에 서게 될 테니까요. 결론, 당신의 선택, 노예로 남을 것인가, 주인으로 올라설 것인가? 영상을 마치며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떤 포지션에 서 계셨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은행에 넣어두고 물가 상승에 녹아내리는 걸 지켜보는 성실한 피해자였습니까? 아니면 뉴스를 보고 일희일비하며 세력들의 설거지 대상이 되는 순진한 개미였습니까? 세상은 친절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심지어 정부도 여러분에게 돈의 진실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저 성실하게 일하고 저축하고 소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야 이 시스템이 유지되니까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은 빨간 약을 먹었습니다. 기술을 독점한 자본가, 화폐를 찍어내는 정부, 그리고 그 사이에서 부를 지키는 시스템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를 그저 좋은 얘기네 하고 넘기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자산을 점검하고 이 4대5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가올 거대한 파도에 맞설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특정 종목을 사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거대한 착취의 구조 속에서 더 이상 당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시스템을 바탕으로 실제 2016년 한국 경제에 닥칠 세 가지 시나리오와 각 시나리오별 구체적인 대응 전술을 다루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원리였다면 다음 내용은 실전입니다.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타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깨어있는 소수만이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습니다. 돈 버는 경제학 동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도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